지하 골방에 갇혀있던 채화영의 뺨을 누군가 또 있는 힘껏 때렸는데요. 채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강백호였는데요. 채화영, 당신이었어.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도, 날 구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게 된 것도 전부 당신 짓이었다고. 강백호의 눈은 이미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는데요. 채화영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닥쳐, 채화영. 이제부터 내 할아버지 목까지 여기 더 갇혀 있을 줄 알아. 안 돼, 가지마. 나 좀 살려줘. 그건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강백호가 채화영을 찾아오기 직전 이미 모든 진실은 밝혀진 뒤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마대창 때문이었는데요. 강백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대창은 그날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안타까운데 그 손자마저 평생 진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는데요. 결국 마대창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우리 은혜도 찾았겠다. 이제 내 친구의 죽음을 좀 알아봐야겠어. 지금 강백호 그 친구가 내 친구 최명철 손자더라고. 진짜 이름은 최아준이야. 그날의 방화 사건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김비서는 다급하게 마대창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회장님, 그날의 화재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아왔습니다.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그럼 내 친구 최명철이를 누가 죽인 거란 말인가? 네, 회장님, 사건을 알아보던 중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집에 화재가 나기 직전 누군가 건물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성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그 여성이 바로 채화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대창의 표정은 굳어졌는데요. 뭐야? 또 채화영 전현이란 말이야.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것도 모자라 내 친구를 죽인 것도 채화영 전현 짓이야. 천하의 몹쓸 년 썩을 년 같으니라고. 마대창은 분노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친구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의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하지만 마대창은 더 늦기 전에 강백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최명철의 손자인 최아준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마대창은 강백호를 조용히 불러냈는데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마대창을 본 강백호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마대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요. 백호야. 아니, 이젠 하준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나와 자네를 위해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네. 자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말이야. 뜻밖의 말에 강백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화재 사고로 절 구하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대답에 마대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네. 그동안 모두 사고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강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고가 아니라니요. 회장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마대창은 힘겹게 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서 김비서를 시켜 알아보았더니 그날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증언이 나왔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채화영 전현이야. 순간 강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마대창만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다음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또 재산을 노렸던 모양이지. 무언가를 꾸민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돼서 내 아들 동석이에게 다시 접근한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강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눈동자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마요, 거짓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강백호의 말에도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모든 사실을 강백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백호의 주먹은 점점 더 강하게 쥐어졌습니다. 핏줄이 드러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던 강백호는 끝내 고개를 숙였는데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채화영, 또 당신이었어. 내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게 또 당신이었다고. 그 순간 강백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제 백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채화영에게 직접 진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강백호는 채화영이 갇혀있는 지하 골방을 찾아가 분노를 쏟아낸 것이었죠. 뭐? 실수? 당신 미쳤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도 강준호 있잖아. 자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날 구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넌 괴물이야. 채화영의 말에 강백호는 더욱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채화영은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강백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채화영을 노려봤는데요. 그런데도 채화영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때 최명철을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난 그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건 또 무슨 미친 소리야. 당장 똑바로 말 못해. 강백호가 이를 악물며 묻자 채화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는데요. 그때 난 가난했어. 어떻게든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 그래서 최명철한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 말에 강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러자 채화영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는데요. 그래, 불을 조금만 내면 내가 구해주는 척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날 의인으로 생각할 거라고, 최명철도 날 믿게 될 거라고, 난 딱 그 정도만 생각했어. 하지만 불길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번졌어. 실수? 강백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실수라고? 당신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실수야. 내 가족이 무너졌는데,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게 고작 실수라고? 강백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채화영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난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 그런 생각은 없었어. 난 그냥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 말에 강백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는데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이용했어.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어. 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고. 그런데도 아직 당신 잘못이 뭔지 모르겠어.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보다 자신의 처지만 걱정하는 기색이 더 강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강백호는 결국 완전히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당신은 미안한 게 아니야. 그저 들킨 게 억울한 거야. 강백호의 차가운 말에 채화영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미 강백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습니다. 강백호는 마지막으로 채화영을 노려보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망친 사람들의 인생, 이제 그 대가를 전부 치르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드림의 최대 주주 최하준으로 걸어 나갈 거야. 당신이랑 이강혁 실장이랑 둘 다 진실 게임 중인 건 알아. 여기서 이강혁을 상대하고 있어. 난 나가서 네 아들 강준호를 박살낼 테니까.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강백호는 다시 지하 골방의 문을 닫고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채화영은 그제야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준호는 안 돼.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강백호 가지 마. 제발 나 여기서 꺼내줘. 내 말 좀 들어. 다 오해야. 하지만 강백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숨겨졌던 최명철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채화영이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 역시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지하 골방을 빠져나왔는데요. 이제 강백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었는데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쌓아 올린 거짓 왕국을 무너뜨릴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곧장 차에 오른 강백호는 드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드림그룹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열린 이사회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바로 강백호였습니다. 아니, 사내 변호사 강백호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백호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는데요.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제 진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강백호가 아닙니다. 최명철의 친손자 최하준입니다. 드림그룹의 최대 주주죠.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최하준이라고? 최대 주주가 드디어 나타난 거야?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그때 마대창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최하준 군의 신원은 모두 확인되었네. 강백호는 분명 내 친구 최명철의 친손자가 맞아. 오늘부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걸세. 마대창의 확인까지 이어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최하준은 곧바로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하준은 곧바로 채화영과 강준호의 비리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는데요. 채화영 해임, 강준호 해임 두 안건 모두 통과된 것이었는데요. 최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로 채화영은 드림그룹 사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강준호 역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임원들은 숨을 삼켰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하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드림그룹 본부장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사장에는 마서린 씨를 임명하겠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하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마서린 사장은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정직함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드림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어 최하준은 마지막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채화영과 강준호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보하는 직원에게는 회사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순간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준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과 강준호가 감춰왔던 진실, 이제 그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드림그룹은 더 이상 거짓과 탐욕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큰 박수로 가득 찼는데요.
그 시각 아직도 지하 골방에 갇혀있던 채화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역시 곧 자신을 향해 몰아칠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하준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최하준의 선언이 끝난 뒤 드림그룹 내부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는데요. 그동안 채화영과 강준호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제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건 정도에 그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익명 제보를 보장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사이 감사실에는 수백 건의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채화영이 사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자료부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문서, 직원들을 협박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본부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는 내부 문건들이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제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 사람이 저질렀던 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직원들의 내부 고발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채화영과 강준호의 비리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채화영은 공개 수배가 검토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한때 드림그룹을 좌지우지하던 채화영은 순식간에 세상이 찾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TV 뉴스로 지켜보던 사람은 바로 최하준이었는데요. 강백호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숨겨왔던 죗값을 전부 치르게 될 거야. 한편 그 시각 지하 골방 안에 갇혀있던 채화영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언제쯤 문이 열릴까?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면 다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준호만 만나면 돼. 준호가 엄마를 구해줄 거야. 하지만 채화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세상은 채화영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내부 고발과 증언이 쏟아지면서 채화영은 사실상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지하 골방 문이 열린다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추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드림그룹 사장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갈 수도 없었는데요.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믿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화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아이러니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토록 지하 골방에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정작 이제는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끼익!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채화영은 반가운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준호 왔니? 하지만 골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강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대창이었는데요. 마대창은 차가운 눈빛으로 채화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제 저 좀 꺼내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마대창은 채화영의 애원에도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냈는데요. 그리고 채화영의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알지 못했던 채화영. 하지만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뉴스 속 아나운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채화영 전 사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사당국은 공개 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내부 고발과 관련 증언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어 화면에는 채화영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등장했는데요. 채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러자 마대창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연. 뭐긴 뭐야.
네가 저지른 짓들이 세상에 알려진 거 아니냐? 그것도 아주 일부다 일부. 직원들이 포상금을 준다 하니 아주 신이 나서 고발하고 있더구나. 최화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난 억울해전 아니에요. 하지만 마대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해? 내 친구 최명철을 죽인 것도 억울하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것도 억울하고,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억울하다는 거냐? 그 말에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마대창은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넘겼습니다.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 어느 곳을 봐도 최화영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공개 수배 검토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최화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마대창은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네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던 세상은 더 이상 자네 세상이 아니야. 최화영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봤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골방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던 최화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이 열려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달려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사기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안 돼. 나 나가야 해. 아니야, 나 못 나가. 나 이제 밖에 못 나간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다 오해야. 최화영은 머리를 감싸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그런 최화영을 보며 차갑게 말했는데요. 그게 바로 네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다. 넌 평생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어. 이제부터는 네 차례야. 최화영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최화영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무렵 드림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화영과 강준호가 떠난 자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한 오장민은 첫 출근부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회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권력 다툼과 음모에 지쳐있던 직원들은 그런 오장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각 본부장이 된 최하준 역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밀려있는 결제 서류만 해도 산더미 같았고 최화영과 강준호가 남긴 문제들도 하나둘 정리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하준의 얼굴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진실을 밝혀냈고 드디어 자신의 이름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드림그룹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마설인 이름으로 사장이 된 오장미와 본부장이 된 최하준은 앞으로 회사를 바로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는데요. 백호 씨,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드림그룹도 지키고 남은 진실도 끝까지 밝혀내요. 강백호 역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미 씨 물론이죠. 최화영과 강준호가 숨긴 진실까지 모두 밝혀내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남은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리고 최하준이 된 강백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최화영과 강준호가 숨긴 진실도 더 남아있을 거예요. 장미 씨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도 모두 밝혀야 하고요. 오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힘내요. 강백호도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장미 씨 남은 복수도 끝까지 잘 해내자고요. 그 말을 들은 오장민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럼 우리 둘 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강백호 역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과 강준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드림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채화영.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반면 강백호와 오장민은 드림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오장미와 강백호의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